자, 5번 다른 제도와의 관계인데 요게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요거는 요 1번의 별표. 자, 여기 어디에 밑줄 그시냐면 매도인이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를 한 후에라도 나중에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 취소할 수 있다. 해제한 다음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해제를 하더라도 매도인이 해제를 하더라도 매수인이 취소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봐봐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여기 건물이 있는데 A와 B가 서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B가 A한테 계약금 1억 원 준 상태야. 계약금 1억 원 준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중도금을 주려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B가 여기에 착오를 일으켰어. 착오. 그러면 얘가 착오를 일으켰으니까 착오로 인해서 얘가 매수인이 있죠. 매수인. 사니까 A가 매도인이라고 하고 매도인. 자, 그러니까 이 매수인은 착오로 취소를 할 수 있는 상태인데 지금 야 이거 착오로 취소할까 말까 막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 A가 야 임마 너 빨리 중도금 안 줘라고 중도금 달라고 독촉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중도금을 달라 그랬을 때 안 주면은 채무 불이행에 의해서 해제할 수 있어요. 그럼 해제라는 건 뭐냐? 해제는 거의 그냥 무효화 시키는 거, 즉 취소랑 비슷해. 취소랑 비슷한데 요거는 계약에서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해제를 하거든요. 그러면 해제 무효 취소의 공통점은 뭐야? 야, 뭐 계약 같은 거 해놓고 없던 걸로 해 임마. 그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얘가 중도금을 안 주니까 B가 중도금을 안 주니까 이 A가 야 임마 해제라고 했어요. 그러면 해제를 하게 되면 이 B는 채무 불이행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하거나 손해배상으로서 요 계약금 1억 있죠. 1억을 A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 B는 해제를 당했더라도 지금 착오로 취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A가 야 인마 너 해제 계약 내가 해제했으니까 손해배상액으로 내가 계약금 내가 갖는다라고 했을 때 매수인이 잠깐 알았어 네 해제 인정하는데 나는 취소할래라고 매수인이 할 수 있어. 왜? 그럼 선생님 해제하고 취소는 어떻게 다르죠? 해제는 얘가 채무 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지만 취소는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 원상회복 해줘야 돼. 받았던 건 원상회복 해줘야 돼. 그러니까 계약금 받았던 거 어떻게 해요? 돌려줘야지. 취소를 하면. 그래서 봐봐요.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어. 얘가 중도금 안 줘서. 그래도 매수인은 해제 때문에 이런 계약금을 잃는다던가 손해배상을 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착오가 있었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매도인이 해제했더라도 매수인이 취소할 수 있다. 착오로.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를 길게 풀어서 쓴 게 이건데 너무 기니까 제가 그냥 요거에 중요한 포인트만 읽을게요. 자, 봐봐요.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자, 매도인이 해제했어. 그때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에 의한 계약 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 자, 그럼 매수인은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썼을 뿐입니다. 자, 근데 사실은 자세하게 쓴 걸 이렇게 짧게 요약을 한 거죠. 그죠? 자, 같은 얘기예요. 자,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해제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어. 매도인이 해제하더라도 매수인이 해제할 수 있어. 오케이. 자, 120페이지 2번. 착오와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 이걸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뭐냐면 가령 A가 물건 파는 매도인이고 B가 물건 사는 매수인일 때 매매를 어떤 뭐 부동산이라던가 어떤 물건을 팔았어요. 이러면 팔자마자 고장나면 이 A가 고쳐줘야 되죠. 일종의 애프터 서비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매매에서. 그런데 이 착오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별 상관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매매 계약에 요거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요구할 수도 있고 요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요구할 수도 있고 또는 요
착오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봐봐요. 착오로 인한 취소 제도와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 제도는 취지가 서로 다르고 요건과 효과도 구별돼. 따라서 자 밑줄 매매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즉 그럼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 착오로 취소할 수 없다 그렇게 나오면 틀린다고요. 할 수 있다고. 요거. 자, 그다음에 착오와 사기. 착오와 사기가 원래 나중에 이거 뒤에서 배울 건데 사기랑 기망이랑 비슷한 뜻이에요. 기망을 누구를 기망을 한 다음에 요거 때문에 착오가 생겨서 진의하고 표시하고 다르게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거든요. 그러면 자, 이 경우에는 사기는 결국 기망과 착오 두 군데에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이 요거를 사기로 취소할 수도 있고 착오로도 취소할 수 있어요. 둘 중에 편한 거 골라서 취소할 수 있어요. 원래는 봐봐요. 그래서 착오가 타인의 기망 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때에는 착오와 사기가 경합한다는 게 둘 중에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 표의자는 선택적으로 이를 입증하여 사기 또는 착오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자, 중요한 건 2번입니다. 여기 밑줄 그으세요. 단 제3자의 기망 행위에 의해 표시상 착오가 빠진 경우 사기가 아닌 착오를 이유로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대요. 이거는 자, 무슨 얘기냐? 이건 나중에 이제 기망에 가서 그러니까 사기를 배워야지 이제 제3자에 대한 요 사기를 배워야지 이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뒤에 미뤄두는데 아무튼 이거의 의미는 이거예요. 지금 제3자의 기망에 의해서 A라는 놈 때문에 갑이 얘가 사기를 쳤어. 그래가지고 갑이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착오를 일으켜서 을한테 의사 표시를 했는데 요 의사 표시를 요 을한테 취소를 하려면 착오만 가지고 취소를 해야지 얘가 건 제3자가 건 사기 가지고는 취소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착오로만 취소해야 돼. 그래서 제3자의 기망행위 요거를 봐야 돼. 요 시험에 잘 나와요.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한 착오가 빠진 경우 요거는 사기로는 취소할 수 없고 요 착오로 취소해야 돼. 그 이유는 나중에 우리가 보겠습니다. 나중에 사기를 배운 다음에 제3자의 사기를 봐야지 이거를 알 수 있어요. 자, 116페이지 보세요. 자, 이제 법조문을 한번 음미해 볼게요. 109조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인데 의사표시는 법률 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그죠?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이 중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인 불이익이 있어야죠, 그죠? 그런데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할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딱 이 단서 조항 시험에 엄청 잘 나와요, 요거. 하지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판례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상대방이 이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원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하는데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이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그거까지. 자, 그리고 이번에 전항이라니까 1항이네.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거 뭐라 그랬습니까? 상대적인 취소라고 했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 포인트 볼게요. 자, 그리고 120페이지 요 참고에 중요 부분의 착오의 유형이라고 있죠. 이거는 어디 보시냐면 사실은 117페이지에 아까 중요 부분 착오에서 목적물의 시가에 대한 내용은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라 그랬죠. 그런데 중요 부분의 착오의 유형들이 뭐 한 몇 개가 있는데 이게 출제비도가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근데 막 이런 이게 큰 흐름을 잡는 수업을 할 때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다 들어가려면 이게 흐름이 끊겨.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참고로 제일 뒤에 실어놨는데 그냥 한번 보자고요. 실어놨으니까. 여기에서 당사자의 동일성에 대한 착오는 요거는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매매 있죠. 매매와 같이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을 다른 사람한테 팔 때 이거 아무한테나 팔아도 상관없죠. 매매의 경우에는 계약의 이 당사자가 다른 사람이어도 상관없어. 하지만 고용을 한다던가
사람을 고용한다든가 무슨 도급, 증여 이런 거에는 이 상대방이 계약을 한 그 사람이어야 돼. 그래야지 그러니까 이 계약이 어떤 형태이냐에 따라서 요게 당사자의 동일성에 대한 착오냐 아니냐 여부가 결정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목적물의 동일성에 대한 착오는 뭐냐면 봐봐요. 계약은 110번지를 매입하기로 했는데 엉뚱하게 111번지를 준대. 목적물이 다르죠. 이런 건 당연히 동일성의 착오죠. 그죠? 자, 그러니까 목적물 동일성에 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의 착오예요. 그 다음에 보통 보증을 연대 보증으로 착각한다는 등의 법률 행위 성질에 대한 착오도 이것도 중요 부분 착오고요. 아까 목적물의 가격에 대해서, 시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부동산일 때 그때는 요거는 중요 부분 착오가 아니지만 토지의 현황이나 경계가 잘못된 거. 여기 현황은 가령 이런 겁니다. 농사 지으려고 옥토를 샀는데 알고 봤더니 자갈밭이야. 뭐 그런 경우 있죠. 그런 거. 그 다음에 면적도 어떤 토지를 샀는데 이 토지의 면적이 조금 차이 나는 건 상관없는데 현저하게 차고 근소한 부족은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닌데 현저한 부족, 차이가 많이 난다 면적이. 그러면 그것도 중요 부분의 착오에 들어갑니다. 뭐 들어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이죠? 그러니까 참고로 뺐지. 자, 그냥 한번 들어두세요. 자, 다시 그러면 오늘 포인트 한번 볼까요? 동기의 착오는 원칙은 착오가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유발한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된 동기는 착오죠. 자, 이 말을 바꾸면 어떻게 바꿀까요? 동기의 착오로는 원래 취소할 수가 없지만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거죠. 중요 부분 착오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중과실이 있으면 착오로 취소가 안 되지만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면서 이용한 경우는 취소가 가능하고 해제한 다음에라도 취소할 수 있었죠. 봐봐, 얼마나 중요해. 포인트로 다 공부한 다음에 보니까. 자, 그럼 이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